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재명이 2심에서 죽다 살아났죠.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 밖이죠. 1심하고 2심이 너무도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극과 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제 지금 잘잘못 뭐 따지고 뭐 재판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2심 재판은 미리 짜고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말처럼 말이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온 거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윤상현도 이 예전에 그 1심 선고 있기 전에 이재명 벌금 80만 원 예상한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여권으로부터 완전 저거 뭐 수상한 정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시 윤상현하고 지금의 윤상현은 많이 다르죠. 명백한 실언이다, 내부 총질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이번에 이 이제 2심 판결을 보고요,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라고 하는 게요, 여기가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우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애국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 정도라니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이제 인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자, 홍준표가 이제 이런 페이스북을 던져놓고 사실상 저는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봅니다. 출사표. 여기서 말하는 출사표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움직일 겁니다. 이제 홍준표 뿐이겠습니까? 오세훈, 한동훈, 뭐 유승민, 이준석 뭐 다들 난리 날 겁니다, 이제. 그런데요, 2심 선고가 이제 이렇게 되자 정말 이 분노가 하늘에 이제 닿을 정도인데, 근데 이 소위 이제 승부의 세계 아니면 뭐 어떤 그 경기의 어떤 그런 룰에서 이제 보면요, 반칙이지만 끝난 거죠, 저거. 축구 경기로 치면요, 반칙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칙을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편파 판정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를 되돌릴 수가 있느냐? 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잖아요, 사실상. 끝나버리면 끝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재명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즉각적으로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승부를 가리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우파 유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방송하는지 잘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인지 제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가령 말이죠, 제 유튜버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저 유튜버가 뜰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 이제 한두 개 이제 보니까 이재명을 대부분에서 잡는다라고 또 막 그런 식으로 뭐 유튜브 썸네일이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사실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거 전부.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게 막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 이재명 재판 저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재판입니다. 꾀죄죄한 재판이라니까. 그런 거를 대부분의 판사들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재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망상에. 그래서 버리십시오. 제가 이 저 공직선거법 재판은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설령 거기서 대부분에서 말이죠, 전원 합의체가 아니고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도 다시 또 그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또 뭔가 판결을 할 거라고. 그것이 다시 또 대법원으로 또 간다고요. 최소 3번은 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등등. 그리고 또 참고로 말이죠, 파기환송심은 한 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재명에게 그 유능한 뭐 그 변호사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야료를 부리면 뭐 파기환송 한 번은 아니고 2번인들 못하겠습니까? 3번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생각하시고 버리십시오. 그 카드 뭐 사진 확대 그거 갖고 뭐 조작이다라고 판정했다 이런 것들 전부 말이 되죠. 되지만 그걸로 뭐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나요? 다른 데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잡으려면 이제 위정교사,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북 송금권 이런 걸로 이제 잡아야 되겠죠. 대북 송금권은 또 그 특히 미국하고도 연결된 거대 이슈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겁내는 건 사실 그거죠. 자칫하면 미국으로 지금 호출을 당해가지고 미국에서 재판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끝내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되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자, 저는 비교적 이런 논평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다른 우파 유튜브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희망 고문을 할 때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 이런 취향이 맞으면 여러분 계속 앉아서 이렇게 즐겨주시고 맞지 않으시면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냥 다른 데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우파 유튜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만 구독자 이상만 해도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내 입에 딱 맞는 유튜브가 있겠죠. 그런 분들과 함께 즐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여당 이재명 무죄의 충격, 여론 역풍, 윤탄핵 기각 기대감 나오는 이유. 자, 반대로 또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이다. 그래서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또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재명이가 여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하나를 들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지율에서 이게 또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 있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제 그 지지율이 조작이다. 엉터리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작설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일단 나오는 숫자가 그 조작일지라도 그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일리안 그리고 또 뭐 뉴데일리 그리고 자유일보 그리고 또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스투데이 같은 이런 우파 언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가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여론조사 공정이라든가 이런 우파형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들과 손을 잡고 또 합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숫자도 조작이냐라고 보면요.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나오잖아요. 한 5% 정도. 그래서 조작설도 한계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조작이라고 해도 뭐 100%다 조작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조작하는 거겠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거 감안해서 한 5% 정도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막 20%를 조작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너무도 빤하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여론조사하고 비교해보고 너무 널뛰게 되면 그건 뭐 인정을 못 받아요 원래. 그리고 여론조사 평균값을 낼 때 제일 위에 거는 버립니다. 제일 밑에 것도 버린다고요. 가운데 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평균값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작설이 있더라도 평균값을 보게 되면 거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해하는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우파 유튜버가 되든 좌파 유튜버가 되든 정치 시사 이쪽을 즐기시려면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뭐랄까 보는 사람에게도요. 요건이나 조건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조작설만 갖고 이리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 모든 게 조작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일러서 저는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정치병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병자도 있습니다. 모든 걸 정치로만 다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조작으로 다 보고 그리고 세상 전체가 허위 윗선으로만 보일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다른 면도 있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정치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힘도 많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보면서 약간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 정치 유튜브 하다 보면 너무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아니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수없이 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그런 쪽에 이제 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요. 밋밋한 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밋밋하거든. 밋밋한 게 진짜예요, 전부. 그리고 제도권 언론들도 보면 방송이나 이렇게 보도 뽑아내는 걸 보면 다들 밋밋하게 하잖아요. 밋밋하게. 뭐 특별한 주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팩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뭐 이렇다더라 이런 식이죠.
극히 예외적으로 몇몇 언론들이 뭐 사고를 좀 쳐서 그렇지 유튜브에 비해서는 그 농도라든가 강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는 어마어마하게 세게 발언하고 세게 썸네일 뽑고 세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팩트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신 있게 네 하고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저 희망회로 너무도 많이 돌린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돌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희망회로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섞어서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송을 하면 저는 제 손해예요.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사법 리스크 떨친 이재명 이제 윤 탄핵 선고만 기다린다. 이재명 안동 이어 이틀째 산불 현장 찾아 의성 고은사 등 방문.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설치더라고요. 윤 선고 지연의 선거법 2심 벼랑 끝에서 이재명의 극적 반전, 발걸음 가벼워진 이재명 조기 대선 힘 받는다. 불쾌한 뉴스 헤드라인이지만 꼭 참고 보셔야 됩니다. 예,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진다니까요. 나중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남아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권과도 걸림돌 안 될 듯. 고민 깊어지는 보수파 현재 재판관 3인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이걸 알 수 있으면 현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리무중이다라고 하죠. 지금. 자, 검찰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에 시정하겠다. 확정 아니면 파기.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판결 6월 26일 이전이다. 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게 상당히 이제 불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데일리안뿐 아니고 데일리안 하면 우파 언론이잖아요. 뉴데일리와 한 게 이제 양대 산맥이죠. 인터넷 우파 언론 중에는요. 조중동, 인터넷판 조중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데일리안, 뉴데일리 이런 건요. 자, 이걸 보면 이재명 무죄에 국민의힘 망연자실, 대법원에서 정의 바로 잡혀야라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제 엮어가면서 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야. 항상 빠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김문수가 없어, 김문수가. 이대로 일부러 빼는 거야, 그러니까. 데일리안뿐 아니에요. 뉴데일리도 김문수에 대해서 홀대하더라고. 뉴데일리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김문수를 자꾸 배제합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너무 오른쪽에 있다. 극우다라고 보는 거죠. 극우다. 김문수가 극우입니까? 제가 볼 때 김문수가요. 노동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면에서는 이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좌파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만 이분이 역사관이라든가 국가관이 투출해서 그렇지 정책적으로는 훨씬 더 이 사람들보다도 진보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자꾸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우파 언론들이 있습니다. 조정동도 마찬가지고 TV조선 채널A, JTBC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뭐 그런 것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발언,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그 역사관, 그리고 이제 우리 건국에 대한 역사관, 그리고 5.18이라든가 4.3을 바라보는 역사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어떤 보수 언론들이 갖고 있는 그 스탠스와 다른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 입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 그건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고 뭔가 스탠스가 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우파에서는 김문수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일정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압도적으로 일강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김문수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김문수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현직 장관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도 못하고 뭐 노동 정책 가지고 뭐 잠시 움직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주요한 언론사의 얼굴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김문수는 여론조사 할 때만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만 김문수가 언급될 정도지
이 사람이 지금 뭔 어떤 활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뭐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도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화면에 뜨고 뭐 이렇게 기사화 되는데 김문수는 기사화가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차기 주자군을 동향을 이렇게 말할 때도 김문수 얼굴이 빠지거나 글자에는 나타나는데 사진에는 빠져 있거나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지금. 이거 심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김문수 최근에 이제 지지율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제 여권 내에 그걸 보면요. 10%는 훨씬 넘죠. 한 15%에서 한 25%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전체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에 이어서 2위를 주로 달리죠. 이재명이가 뭐 한 40 가까이 나오면은 김문수 같은 사람은 한 20 가까이, 한 10 몇 나오죠. 이제 이 수치를 사실 조금 더 끌어올리면은 게임 끝인데 거기에서 지금 딱 발목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요 매체들이 김문수를 지금 따시키고 있다, 왕따시키고 있다. 잘 거론하지 않는다.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김문수 본인이 어떤 이슈 파이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못하는 거지. 현직 장관이 되다 보니까. 노출도 안 돼.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안 보이면 멀어집니다. 무조건. 안 보이면 잊혀진다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겁니다. 홍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요즘 한동훈이도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뛰고 난리 났죠. 자기를 알리느라고. 오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철수 뭐 여기 유승민 전부 다 이게 거론이 많이 되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를 이런 식으로 뺀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지우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상당히 이제 붕괴심이 생기네요.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